명절에 친정 갈 생각 마. 저를 파출부 취급하며 내쫓은 시댁. 제 진짜 정체 알게 되자 야, 너는 명절에 친정 갈 생각도 하지 마라. 어디 여자가 집안 큰 행사를 두고 자기 집부터 챙겨? 가서 전이나 더 부치고 설거지나 끝내? 설 당일 아침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일한 저에게 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다녀오겠다는 제 부탁을 무참히 짓밟은 거죠. 옆에 있던 남편은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없잖아. 나중에 가. 나중에라며 등 돌려 잠만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친정에서 보내온 귀한 한우 세트를 보더니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런 싸구려 고기 어디서 얻어온 거야? 우리 아들 입만 버리겠네? 저기 구석에 뒀다가 나중에 개나 줘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소박하게 사신다는 이유로 명절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은 늘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8년을 참았지만 아픈 아버지를 모욕하는 모습에 제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고기요. 저희 아버지가 직접 운영하시는 국내 최대 축산법인에서 가장 귀한 부위만 골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어머님이 작년부터 노래를 부르시던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제 이름 보이시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내 친정 가난하다며? 사실 저희 친정은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지역 최대 규모의 축산 기업을 운영하는 알부자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고 싶어 비밀로 해온 것뿐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제 손을 잡으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개나 주라던 고기랑 이 아파트 제가 다 가져갈게요. 그리고 당신 방금 엄마랑 한 말 다 녹음했어. 설 선물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 이제 당신들 수준에 맞는 파출부구에서 명절 지내보든가. 사색이 된 시어머니는 대성통곡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미련 없이 집을 나와 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향했습니다. 진심을 짓밟고 사람을 급으로 나눈 대가는 가장 풍요로워야 할 명절에 평생의 복을 걷어차는 비참한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기어올라? 제사상에 배달 음식 올렸다고 뺨 때린 시어머니. 제가 이곳 주인인 거 아시더니 야, 너 미쳤니? 조상님 모시는 상에 어디서 이딴 배달 음식을 올려? 내 친정 수준이 이래? 당장 안 치워. 명절 당일 아침 시어머니는 제가 정성껏 준비해온 최고급 한정식 요리들을 보더니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직접 전 부치고 남을 묻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죠. 남편은 옆에서 엄마 화나게 왜 그랬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사실 저는 1분 1초가 아까운 연매출 20억 쇼핑몰 대표입니다. 명절에도 쏟아지는 주문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느라 단골 식당에 특별 주문을 해온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줄 알고 돈 귀한 줄 모른다며 제 지갑에 있던 카드까지 빼서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님, 그 카드 제가 어머님 이번에 유럽 여행 보내드리려고 만든 법인카드인데 잘 자르셨네요. 덕분에 돈 굳었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법인카드?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같은 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때 지펠이 울렸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명절 선물을 들고 찾아온 거였죠.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 1위 찍어서 축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그리고 남편분이 이번에 저희 협력업체에 신입으로 지원하셨던데 대표님 가족인 줄 몰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됐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제 회사와 거래하는 대기업 협력사에 간신히 최종 면접까지 간 상태였는데 그 회사의 실세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면접 결과 궁금했지? 방금 취소됐어. 자기 엄마가 내 뺨 때리는 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우리 회사 사람이랑 일하게 할 순 없잖아. 아, 그리고 어머님,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사표 냅니다. 이혼 서류는 퀵으로 보낼 테니 도장 찍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몰라봤다며 대성통곡했지만 저는 미련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사람을 직업과 돈으로 금 나누던 그들, 이제 본인들이 무시하던 그 돈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왔으니 너희는 처가가지 마. 홀어머니 기다리는 며느리 붙잡고 종부리던 시어머니, 제 진짜 정체 보더니 5분 만에 실신한 이유. 엄마, 미안해. 차가 좀 막히네. 금방 갈게. 밥 먹지 말고 기다려. 명절 아침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를 기다릴 친정 엄마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일찍 아버님 여의시고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하지만 시댁의 명절은 저에게 지옥과 같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자식이 셋입니다. 큰아들네는 형님이 워낙 뜻해서 명절 전날 얼굴만 비추고는 처가로 쌩하니 가버립니다. 시어머니는 큰며느리 눈치 보느라 한마디도 못하시죠. 하지만 만만한 건 우리 착한 남편과 저였습니다. 남편이 큰맘 먹고 입을 뗐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장모님 댁 가봐야 해요. 혼자 계시잖아요. 그 찰나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시누이와 사위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제 팔을 확 낚아채더군요. 야, 고모 왔는데 어딜 가니? 딸 자식 귀한 줄 모르는구나. 사위 왔으니까 씨암탉이라도 잡아줘야지. 너희 처가는 나중에 가라. 거긴 혼자 계시는데 천천히 간다고 누가 뭐라 하니? 남편은 시어머니 기세에 눌려 우물쭈물 아무 말도 못하고 전 주방으로 끌려가 시누이 식구들이 먹을 전을 다시 부쳐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 속에 섞인 제 눈물이 전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저 만만한 며느리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전 시어머니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고액연금과 이 집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익명의 후원자였다는 사실을요. 전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딸 귀한 줄 아시면서 남의 귀한 딸은 왜 식모 취급하시나요? 어머님이 매달 받는 그 용돈 그리고 이 집 경매 넘어갈 뻔한 거 막아준 사람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제가 해드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 아들이 번 돈이지. 전 조용히 제 법인 통장과 송금 내역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친정 엄마가 저 유학 보내고 귀하게 키우실 때 어머님은 이 집 날려먹고 계셨죠? 제가 남편 기 살려주려고 입 닫고 있었더니 절 가둬두고 종을 부리시네요? 오늘부로 후원 끊겠습니다. 이 집도 법대로 처분할 테니 귀한 따님네 집으로 들어가 사세요. 5분 만에 안색이 흑빛이 된 시어머니는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가, 내가 미쳤었다. 내 입이 방정이지. 제발 한 번만 받아오. 시누이와 사위도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쓴더군요.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선택해. 나랑 우리 엄마한테 갈 건지 여기 남아서 평생 엄마랑 동생 뒷바라지 할 건지. 남편은 드디어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전 그 길로 달려가 홀로 계신 엄마를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자. 귀한 자식 따지며 남의 자식 가슴에 대못 박던 시대. 이제 본인들이 버린 며느리가 그들의 생명줄이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올 거면 오지도 마. 돈 못 번다고 명절에 저를 문간방에 재우던 부모님. 야, 너는 명절에 빈손으로 올 거면 오지를 마라. 내 형 봐라. 이번에도 영양제 현금에 며느리도 전문직이라 얼마나 싹싹하니? 너는 허구한 날 막노동이나 하고 내 처는 식당 일이나 하고 창피해서 일가 친척들 보겠냐? 명절날 오랜만에 고향 집에 내려온 저에게 아버지가 대뜸 던진 말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형님이 고급 세단을 타고 나타나자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시고 낡은 트럭을 타고 온 저와 제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심지어 며느리들끼리 전을 부칠 때도 어머니는 형수님에겐 손상한다 들어가 쉬어라 하시더니 제 아내에겐 너는 이런 일이라도 잘해야 사랑받는다 며 온갖 자비를 다 시키더군요. 형님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너 이번에 사업 망했다며? 형한테 빌붙을 생각 말고 정신 차려라. 조카들까지 제 아이들을 무시하며 자기들끼리만 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전 그저 허허 웃으며 참았습니다. 사실 전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신도시 개발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되어 정체를 숨기고 고향 땅을 대대적으로 사들이던 중이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살고 계신 이 집과 앞마당 임야까지 제가 이미 법인 명의로 매입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명절 당일 오후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여러 대가 집 앞마당에 줄지어 들어섰고 거기서 내린 정장 차림의 신사들이 문간방에 있던 저에게 달려와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뵙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으신 부지 개발권 때문에 급히 결제받을 서류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순간 마당에서 갈비를 뜯던 아버지와 형님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이장님까지 달려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아니, 이 사람이 우리 마을 도서관 지어준다는 그 큰 회장님이었어? 전 사색이 된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 못 벌어서 창피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집이랑 뒷산 이미 다 사버렸습니다. 이제 큰아들 효도 받으면서 그 잘난 아파트 가서 사세요. 여긴 제가 노인 요양원 지을 생각이니까 오늘 중으로 짐 빼시고요. 아버지는 제 다리를 붙잡고 행복했습니다. 애비야, 내가 눈이 멀었었다. 내가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 형님도 무시하던 형수님도 제 발등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전 차갑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급을 나누던 당신들, 이제 그 잘난 돈 때문에 서로 물어뜯으며 살아보세요. 전 이제 진짜 제 가족, 제 아내 데리고 떠납니다. 자식 귀한 줄 모르고 돈만 쫓던 부모와 형제들, 이제 본인들이 발로 걷어찬 복덩이가 누구였는지 평생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가댁 안방서 잠만 자던 남편, 자는 줄 알고 핸드폰 확인했더니 아유, 김서방 운전하느라 고생했네. 들어가서 좀 쉬게. 친정엄마는 사위가 피곤할까봐 제일 좋은 안방을 내주셨습니다. 남편은 어우, 장모님 감사합니다. 하더니 들어가서 5시간째 코를 골더군요. 밥 먹으라고 깨워도 짜증만 내던 남편.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던 저는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진동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몰래 핸드폰을 확인한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기야,
처가댁 가서 자는 척하니까 좋아? 이따 밤에 몰래 나와서 우리 집으로 와. 불륜녀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처가댁에 오면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자는 척 연기하며 불륜녀와 미르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지난 명절에 급한 업무 생겼다며 밤늦게 나갔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마침 친정 아버지는 이번 명절에 사위 이름으로 증여해 주려던 50억 상당의 상가 건물 서류를 들고 계셨죠. 아빠, 그 서류 찢어버리세요. 이 사람 지금 여기서 자는 척하면서 딴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어요. 잠에서 깬 남편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오해입니다. 잠깐 실수였어요. 친정 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갈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놈에게 줄 돈은 10원 한 장 없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결국 남편은 속옷 차림으로 쫓겨났고 불륜녀에게 가려던 차키까지 뺏긴 채 명절 당일 길바닥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